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 FOMC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6월 17일, 이제 지금 한 5시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요렇게 글로벌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라 그러죠? 포럼? 글로벌 모니터 포럼. 이게 17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건데,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이은택 팀장님, 안근모 편집장님, 그 다음에 이제 단태님, 그리고 저 있고요. 오건영 부장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떠들고, 그리고 이제 좀 일찍 저녁 같이 이제 식사하고, 와가지고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쭉 FOMC 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뷰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 인플레이션 아직 괜찮다라고 연준이 얘기했다. 이렇게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호키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에 비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호키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미 힌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저는 좀 생각은 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고, 좀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FOMC 회의를 모든 걸 바꿔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파월은, 진정해. 너무 인플레,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정도의 톤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될 텐데, 2시간 동안 얘기한 거라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좀 오지랖이 넓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건영 부부장님이라고 얘기한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저는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 커머더티 가격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수요가 좋다. 수요가 좋아서 오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이 딸려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분명히 위험 선호도의 변화, 즉 다시 말하면 투기 세력이 들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머더티 플레이를 하시는 그 플레이어들이 제일 똑똑해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열심히 하시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롱 포지션을 안 잡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투기 세력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가격 상승은 사실 경제에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요거를 싹 이렇게 좀 걷어내고 싶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로스를 걷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좀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진다.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진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투기 세력들도 다 알아요. 연준이 어차피 2023년까지는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목소리 커진다. 저의 표현은 그렇고, 오건영 부부장의 표현은 이렇게라도 뭔가 때리진 않아요. 때리진 않을 거라는 거 다 알지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겁을 준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들도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겁을 주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고, 되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름 동안에 이제 연준에서 행동들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들은 나오겠지만, 자꾸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연준은 어차피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때리는 것처럼 해서 좀 이렇게 움츠리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자꾸 안 쫄면 이게 좀 진짜 연준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많이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이게 시간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쭉 한번 좀 보시죠. 기준금리의 고점이 낮아진 이유를 좀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교과서에 보면은 금리를 올리는 때는 언제냐, 경제가 좋을 때 금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춰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뭐 올리고 내리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준금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 번도 이전 고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전 저점을 넘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지금 2009년에 금리는 제로금리였잖아요. 지금도 제로금리잖아요. 그럼 이때랑 금리가 똑같냐? 아마도 여기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표시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여기 저기 밑에 지금 내려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금리가 위로 수면 위로 여기 이제 잠수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 금리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얘기까지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연준 의원들이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 좀 쫄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나오면은 기사에 보면은 야 연준 매파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 그림 보고 한 거거든요. 점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2023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준 의원들이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찍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그 기사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뭐야 이거 많이 올라갔네. 근데 제가 주목한 건 요거죠. 네. No change. 안 바뀌었어요. 뭐가요? 아무리 올려봤자 2.5%라는 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더 중요해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 그림에서 보면 왜 그 기준금리의 고점 계속 낮아졌냐?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아주 많이 올려봤자 이 정도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정도 못 올릴걸요. 왜냐면 지금 여기 밑에 좀 밑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못 올릴 거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 아마 근데 이게 좀 노체인지가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 뭐 7명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감의 정상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지 뭐 큰 의미는 없다. 너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요새 뭐 좀 목이 말라가지고 물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가지고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고, 그리고 요게 이게 실질 성장률입니다. 물을 부으면 이게 넘쳐야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라고 했고,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부으니까 실질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넘쳐버리면은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분이 진짜 재밌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잠재 성장률 자체가 커진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와, 이게 높아진 거 아닙니까? 실질 중립금리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한 거잖아요. 이거 컵이 커진 거 아닙니까? 디플레이션 크기가 커져서 컵의 크기가 커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잠재 성장률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5%라고 하고 나이로가 5%라고 하고 뭐 이랬다고 치면, 이거를 넘치면은 인플레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컵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뭐 신선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파월이 그러니까 더 부어도 된다니까 그런 투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를 좀 해보면 좀 만장일치로 동결했어요. 그리고 월 1200억 불 유지했고요. 국채 MBS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 바꿨습니다. 2021년은 2.4에서 3.4로 바꿨지만 2022년은 2.1에서 겨우 2.2로 옮겼다. 뒤에도 그림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 그리고 IOER 그러니까 excess reserve 초과 지준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래포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IOER 뭐 관련해서 이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놀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가 매우 불확실했다. 이거는 이 점도표 불확실했다가 아니고 파월이 얘기한 건데, 이거 점도표는 매우 불확실하다. 대단한 예측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또 점도표 올라가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파월이. 또 재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의 코멘트를 좀 점검해 보면, 고용시장 개선은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는 불균일하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상승한 건 맞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가 더 높고 예상보다 더 지속되고 있다.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인플레이션의 동의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인플레이 동의는 사라질 것. 그리고 백신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 위험도 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고용시장에서의 마찰적 요인, 고용회복의 마찰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낮은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냥 아예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많다. 금리 인상 논의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명서를 보면은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경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었지만, 등등등, 이런 얘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명서에서는 삭제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좀 알만하다.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점도표 이번에 이제 나온 것들을 오늘은 좀 쭉쭉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성장률이고요. 요게 이제 실업률입니다.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치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물가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림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 이제 3월 달하고 6월 달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2021년이 많이 올라갔는데 2022년과 2023년은 크게 안 올라갔고 마지막 이게 롱텀하게 봤을 때도 거의 안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데 원래는 이제 뭐 한 5월 달까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올해 내내 있을 것 같아. 근데 일시적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시적이라는 말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점도표. 이 점도표가 제일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점 많이 찍어야지 2023년에 올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노체인지다. 이게 좀 더 저는 중요해 보였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물가 전망, 이걸 보면은, 3월 달에도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작년 12월,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3월, 지금 올해 6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대해서는 거의 안 움직이고 있죠.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조금 뭐 올라가긴 했지만 움직임이 크게 없어요. 2023년은 더 없습니다. 2024년은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물가 상승이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지금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연준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가만 보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김영우 이사님이 아마 오늘 이제 책이 나올 텐데,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주말에 이제 김영우 이사님 거 나갈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건 알겠는데 김영우 이사님 표현으로는 이래요.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IP, 즉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 중에서 70%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7나노 이하로 되게 그 미세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의 규모는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로일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생산을 못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지역 내에서 생산을 못하는 게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TSMC랑 삼성전자한테 빨리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미국이라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만과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만약에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못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되게 큰 안보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부양책 나오면서 거기 안에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비용이 그러니까 R&D 비용 관련된 게 이제 3천억 불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 앞으로 진짜 더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패권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고 이런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로 연준이 이제 미국 정부와의 이런 그게 사실은 조금 이거는 위험한 얘기지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물가 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물가 오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만약에 올해 지금 보면은 옐런이 올해 3월 달에 5월 달이면 그냥 인플레이 하다 끝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세고 더 길게 이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평균. 내가 평균 몇 년 평균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4년 평균, 8년 평균 이래버리면은 앞으로 한 5년, 6년 동안 금리 안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미리 연준이 짜놓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여력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 버퍼나 여력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조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왜냐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물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뭐 연준의 의사결정이나 미국의 그런 의사결정을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걸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로는 거의 아주 변화 없었고 2027, 4년 이때는 그러니까 노체인지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가라앉아라는 의견인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좀 인플레이션 나올 때마다 계속 인플레이션 지속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 연준의 태도가 결국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길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뭐 거의 변화 없는데 굳이 뭐 변화를 찾다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요 점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 불확실성이 많이 덜해졌다. 코로나 영향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률 관련인데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졌지 생각보다 이제 예상 정도 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고 요건 이제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뒤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큰 변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2023년까지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갔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의사록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뭐, 성명서에 나온 건 이렇고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연준에서는 2명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식. 첫째, 인플레, 둘째, 고용이요. 인플레는 앞에 나가서, 빨리 오세요! 아빠,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고용은 아직도 뒤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 이 그림입니다. 자, 인플레는 여기까지 왔어요. 연준의 타겟은 2%였는데, 평균 물가라고 했으니까,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년 평균으로 할 거예요. 연준 그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연준이 지금 몇 년 평균인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4년 평균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2020년 요때네요. 요때부터. 그러니까 2% 근처에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평균 2% 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8년 평균으로 해버리면 요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메꾸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때 이게 2015년에 그때 유가 박살나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연준 맘입니다. 좀 솔직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게 이 물가 얘기 나와도 또 요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그 고용자입니다. 총 고용자 수인데, 총 고용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랬다가 이제 거의 2천만 명 정도 줄었다가 지금 1,300만 명 정도, 1,200만 명 정도 늘어서 지금 늘고 있죠.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 속도는 이때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 늘어서 지금 한 760만 명 정도가 지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죠. 달러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셔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어쨌든 호키시한 거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1.5 정도 수준에서 하락했고, 최근에 빠졌던 금리는 좀 많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나 우려도 테이퍼링이 확정이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걱정했던 수준보다는 밑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요게 잘 안 보이는데 금리가 요게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잘 보시면 5년물 금리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5년물 금리가 11bp나 올라갔네요.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1.5bp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 그러니까 커브라고 해가지고 커브 2년과 10년의 차이는 8bp 올랐는데 5년과 10년은 오히려 3bp 빠졌네요. 5년이 많이 올랐네요. 5년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예를 들어서 5년과 10년물 비교 30년물 비교해 보니까 이게 급락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 많이 보시는데 5년물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났다.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그 경기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경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옛날에 많이 봤는데 이제는 이제 2년물 금리가 너무 제로에 있으니까 요즘에는 5년, 10년, 5년, 30년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근데 5년, 30년 물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좀 경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전망도 오히려 더 내려왔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연준에서는 물가에 대해서 그래 아주 뭐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뭐 이전보다 센 건 맞아. 파월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낮아지고 있는 물가 전망치거든요. 네, 며칠 전까지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또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가 전망치가 올라가는 게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그래서 팁스와 이제 실질 그러니까 명목 금리하고 차이인데, 그러니까 팁스 가격이 계속 조금씩 생각보다는 덜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물가에 대한 그런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다 이제 물가 전망 뭐 불안해가지고 금리 올라가고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가는 조금 하락했지만 조금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그 투기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거죠. 유가든 아니든 구리든 이렇게 좀 구리는 그래도 좀 빠졌어요. 그린 최근에 요거 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구리는 좀 빠졌는데 커머더티 가격이 좀 진정되고 물가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연준 입장에서도 좀 편한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이제 바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캐플란 총재 나와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테이퍼링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전에는 그 도비시하게 얘기했던 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호키시한 얘기를 할 거라서 아직 FOMC 영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노이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가능성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의 반응은 좀 뭐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파월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이제 이거 인플레 이거 어떻게 할 겁니다 하니까, 지금 인플레 큰일 났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파월도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목재 가격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했나봐요. 목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벌목을 못해서 지금 목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집은 많이 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목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해 3, 4월 달에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1,7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900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40% 정도 빠진 거네요.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파월이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일시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그 투기 세력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커머더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거 가격 상승을 억지로 뭔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연준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단은 좀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고 니네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뭐 많이 사 먹었을 텐데 12,000원 되면은 좀 덜 먹을까 이렇게 할 거고, 20,000원 되면 안 먹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화폐적인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커머터티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선 진정되겠지. 뭐 이게 계속 올라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보면 이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됐었던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중요했었냐면요. 그때는 노동의 가치가 되게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일을 해주고, 그래서 노조도 생기고 그러면서 임금 올려라, 뭐 물가도 오르는데 나도 왜 안 올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조의 힘이 앞으로 더 세질까요? 글쎄요. 너 없어도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기업이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니는 없어도 돼. 그럼 나가,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인권,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기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예. 너 저기 하기 싫어? 그럼 가. 그러면 너 없어도 저기 키오스트 할게. 그러면 자동화로 할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의 가치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갈 때 임금이 같이 못 올라가면, 즉 다시 말하면 짜장면 가격이 20,000원이 되면 임금도 2배가 돼야 똑같은 짜장면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000원이 안 되고 11,000원 되면 그 10%밖에 안 오르면 짜장면 2배 올랐는데 그럼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연준이 계속 그 얘기하는 그런 불확실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목재 가격 아까 말했던 이 목재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목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안 써요. 목재 말고 그럼 딴 거 쓰지. 그러면서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연준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연준의 믿는 구석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한테 오늘 기자분이 얘기했던 그 실질 중립금리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제가 이제 이거는 4시에 찍은 거라서 조금 더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뭐 0.7%, 0.5%. 거의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나스닥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올랐으니까.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저는 시장에 느끼는, 주식시장에 제가 이제 그동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가 최근에 이번 달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JP모건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오늘은 좀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제 다이먼 총재, 그러니까 은행장이 이분 되게 영향이 있는 분이고 인사이트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트레이딩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왜냐면 가격이 진짜 많이 변했고 거래도 많이 했고 올라가는 거 트렌드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해서 돈도 되게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건 거의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격, 그러니까 주가, 유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트렌드를 보일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수익률 자체는 조금 낮추시고 주가는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금리 상승을 기대하면서 5억 달러를 현금을 비축해놨다. 그러면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현금을 비축해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숏캐시를 빼면서 너무 숏캐시 하지 마시고, 현금도 조금씩 가져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현금을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뭔가 주가가 급락할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쌓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혹시 모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주식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올베팅, 이렇게 풀베팅 이렇게 하실 때는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긍정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하지만 전략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주식 비중을 가져가시되 전략은 조금씩 현금화를 하셔라.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초반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풀 베팅을 해야죠. 트렌드가 쭉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진 상황이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위기에 베팅해가지고 올 현금화해가지고 결국은 망할 거야 세상. 그럼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주식시장 가지고 계속 계시되 이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뭐 5% 내지 10%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로 시작되는 그 예상되는 시점은 뭐 9월이 33%, 12월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9월 아니면 12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금리 논란은 이제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그때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스캇 마이너드가 얘기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의 가장 빠른 타임 테이블은 일단 잠깐만요. 스타트 토킹 어바웃 테이퍼링. 8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진짜 말장난하네요. 자, 9월 달에 start talking about it 9월 달에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나운스 이제 12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 하겠다고 어나운스 한 다음에 2022년 2분기 때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은 2023년 2분기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24년 2분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장 빠른 거다. 라고 이제 스캇 마이너드 얘기했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금리 인상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연준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움찔해야 되는데 움찔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움찔한다라기보다는 그래 예상했어 연준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된다.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떠실 필요 없어요. 막 금리 뭐 곧 인상해가지고 막 뭐가 엄청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는 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밑에 어이구 어딨냐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 2009년과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2009년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지만 지금은 기대가 없다. 그만큼 2009년의 저금리와 제로금리와 지금의 제로금리는 다른 제로금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 밑에 어딘가에 있는 금리를 지금 밑에서부터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로 이상으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와, 이거 30분 넘겠네요. 오늘 결론은 자, 테이퍼링이 좀
원래 평소에, 네. 자, 테이퍼링이 나쁜 테이퍼링으로 된다는 얘기는 연준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 통제 가능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 시나리오는 오늘 FMC를 제가 본 소감은 이 가능성은 10%가 아니고 20%가 아니고 10% 미만으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제 당분간 더 좋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불확실성은 이 여름 기간에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이제 한번 현금화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굿 테이퍼링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란이 끝나면 이게 9월이 될지 이제 12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FOMC 리뷰했고요. 인플레이션 아직 괜찮다라는 파월의 의견 얘기를 했다. 파월 고생 많았어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삐지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내일 휴가입니다. 그래서 좀 쉬고 오려고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네, 좀 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안국묘 편집장님과 그 FMC 연준 얘기 또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MMT 얘기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그 재무제표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뭐 주말 동안에 오픈북 테스트로 중간고사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